사무라이가 존재했던 시대에는 사무라이들이 일본 난주의 특징은 이 난주들은 난주의 조상 이 금붕어들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인 금붕어예요. 포켓몬 콘치 모델이에요. 해리포터에 나오거나 요 친구들 하이. 일본 난주를 전문적으로 번식하는 일본 난주 전문 샵에 갔어요. 야외 마당에서 사육 중인 난주들이에요. 물이 녹색인 건 더러운 물에서 금붕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청수라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번식한 물인데 청수에서 금붕어를 키우면 금붕어의 발색이 좋아져요. 청수의 단점은 금붕어들을 관상할 때 금붕어들이 잘 안 보이고 수온이 높을 때는 청수가 오히려 금붕어들한테 안 좋으니 수온이 높지 않을 때만 청수에서 금붕어를 키우는 게 좋습니다. 청수를 만드는 방법은 햇빛이 드는 곳에 물을 떠놓고 며칠 기다리면 돼요. 영상 제목에 사무라이들이 키웠던 물고기라고 적었는데 왜냐하면 사무라이가 존재했던 시대에는 사무라이들이 연못에다 물고기를 분양 목적이 아닌 취미나 특별한 선물용으로 키웠었고 그중 난주도 있었는데 이런 걸 하려면 개인 연못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름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사무라이들이나 귀족들만 난주 같은 금붕어들을 키울 수 있었고 자신의 연못에 더 좋은 금붕어가 산다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끼리 난주 품평회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일본 내에서 전쟁이 적어지고 사무라이들도 돈을 벌어야 하니 그때부터 몇몇의 사무라이들은 분양 목적으로 난주를 키웠다고 하더라. 어디까지나 하더라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금붕어 하면 이렇게 주황색 금붕어를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무늬를 가지고 있는 금붕어도 있어요. 중국 난주, 태국 난주는 몸이 둥글하고 뚱뚱해서 그런 걸 보는 맛으로 어항에서 키우는 거지만 일본 난주의 특징은 일본 난주는 난주치곤 몸이 길쭉하고 일본 난주는 상면, 말 그대로 위에서 이런 식으로 관상하는 목적 위주로 개량됐습니다. 꼬리도 새꼬리 난주, 가운데 꼬리 지느러미가 갈라졌으면 네꼬리 난주라고 하는데 새꼬리 난주는 품평회에서 탈락이에요. 일본 난주는 직접 번식하면서 선별하고 품평회에서 우승할 만한 난주를 만드는 맛으로 키우는 건데 살아있는 예술품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 난주들은 캘리코 난주예요. 캘리코 난주는 가오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캘리코가 뭐냐? 캘리코 금붕어는 주황색, 흰색, 검정색 같은 얼룩 무늬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투명 비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오금을 처음 개량한 곳은 일본이지만 이 가오금들은 중국 난주예요. 이 금붕어들은 남경이라는 금붕어입니다. 난주랑 닮았지만 남경은 얼굴이 뾰족해요. 남경은 붉은 무늬보단 하얀 무늬를 선호해서 인위적으로 남경이 붉은 부위를 물리적으로 긁어서 제거하거나 남경이 붉은 부위를 화학적으로 적색하기도 합니다. 여긴 반대쪽 마당입니다. 동그란 수반이나 통에서 금붕어들이 살고 있어요. 이 금붕어들은 토자금이라는 금붕어인데요. 난주의 별명이 금붕어의 왕이라면 토자금의 별명은 금붕어의 여왕입니다. 토자금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인 금붕어예요. 한국이 진돗개와 비슷한 거라 보면 됩니다. 토자금은 맞박에 뿔만 달렸으면 포켓몬에 나오는 콘치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토자금은 포켓몬 콘치 모델이에요. 꼬리 지느러미가 마치 꽃잎처럼 생겼네요. 얼씨구 아직 어린 토자금들이어서 그렇지 고퀄리티인 성체 토자금은 꼬리 지느러미가 부채처럼 생겼으면서 화려하고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자금도 일본 난주처럼 상면에서 봐야 진짜 진가를 볼 수 있는 금붕어죠. 고퀄리티 토자금으로 키우기 위해 어릴 때 이렇게 동그란 수반에서 키우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런 노력들을 금붕어를 만든다 라고 하기도 해요. 토자금은 사용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고퀄리티 토자금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들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니 이런 이유 때문에 토자금이 금붕어의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어항에서 살고 있는 일본 난주입니다. 일본 난주는 등이 이런 식으로 일직선인 게 특징이에요. 이 난주들은 난주의 조상과 가장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오사카 난주입니다. 옛날에 등 지느러미가 없으면서 몸이 둥그런 금붕어가 일본으로 넘어갔고 그 금붕어한테 여러 이름이 있었는데 그중 조선금어라는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사카 난주의 특징은 일반 난주와 달리 얼굴에 유콕이 적은 편이거나 많지 않고 눈 앞쪽에 화방이라는 털뭉치 같은 걸 달고 있어요.
이 금붕어들은 일본에서 개량된 아오추금이라는 금붕어입니다. 추금은 추한 금붕어라는 뜻은 아니고 추금은 난주랑 닮았지만 난주보다 지느러미가 길어요. 아오는 일본어로 청색을 뜻하는 건데 발색이 청색이라고 아오추금 또는 청추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완전 청색은 아니고 푸른빛이 살짝 도는 회색처럼 보이네요. 누구나 봐도 검정색인 이 난주는 흑난주입니다. 전형적인 중국 난주, 태국 난주 체형이에요. 완전 워터 흑돼지네요. 이 흑난주는 중국 난주 아니면 태국 난주입니다. 근데 흑난주는 발색을 위해 매우 어두운 공간에서 키우거나 일반 금붕어와 다른 방법으로 축양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흑난주는 시력이 매우 안 좋아요. 이 난주들은 초콜릿 난주예요. 발색이 보라색으로 변하기도 해서 바이올렛 난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초콜릿 난주들도 중국 난주예요. 귀여운 난주 피규어들. 오른쪽 난주 피규어는 등에 빵꾸가 있는 걸로 보아 열쇠고리였나 보네요. 대정 3색 비단 잉어로 추정되는 레고. 이 금붕어들은 수포안이라는 금붕어인데요. 해리포터에 나오거나 화성에서 발견된 물고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비주얼이에요. 수포안은 이름처럼 눈 밑에 수포가 있는 게 특징인 금붕어입니다. 수포안은 이런 식으로 상면으로 관상해도 괜찮고 어항에서 측면으로 관상해도 괜찮은 금붕어예요. 수포안은 어항에 장식물 같은 게 있으면 수포가 터질 수도 있어서 최대한 어항을 심플하게 세팅하는 게 좋습니다. 수포가 터져서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파충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도마뱀 꼬리가 잘라지면 꼬리가 다시 재생돼도 예쁘지 않게 재생되는 것처럼 수포안도 비슷해요. 일로와 얘들아. 누가 금붕어 기억력이 3초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 말도 알아듣는데. 사실 제가 서 있으니까 난주들이 먹이 주는 줄 알고 제가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먹이는 없단다. 금붕어는 기억력이 3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잘못 알려진 거고, 훈련된 금붕어는 개나 강아지들이 하는 어질리티 대회처럼 링 같은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난주는 아가미 덮개에 육혹이 별로 없어요. 몸의 체형도 정말 길쭉길쭉하죠. 이 난주들의 얼굴을 보면 뭔가 짱구 엉덩이처럼 생겼는데 그 이유가 이 난주들 얼굴에 양쪽으로 혹이 있어서 그래요. 그 혹들을 분탄이라고 합니다. 어항에다 토시토시라고 귀여운 난주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중국 난주나 태국 난주를 키우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위에서 금붕어를 관상하고 싶거나 길쭉길쭉한 체형의 난주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일본 난주를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샵에서 번식된 난주 유어들이에요.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작은 금붕어를 키워보고 금방 죽으니까 금붕어는 수명이 짧다는 편견이 있는데 난주의 수명은 5년 정도 되고, 난주한테 해줄 것만 다 해주고 오래 산다면 7, 8년 정도 사는 물고기입니다. 작은 크기의 금붕어는 크기가 작다고 작은 어항에서 많이 키우는데, 금붕어를 키우려면 최소 가로 길이 60cm, 폭 45cm가 되는 이자 어항에서 키우는 게 좋아요. 금붕어를 많이 키우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생긴 통에다가 금붕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통들을 프라베라고 합니다. 프라베의 원래 용도는 외국에서 프라베에 시멘트를 담아놓고 섞을 때 사용하는 건데, 금붕어를 키울 때도 유용해서 금붕어가 많은 샵에 가면 프라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